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한남대학교 마정미 교수입니다.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오늘 이 토론회는 대전 중구 선거구 후보자들을 모시고 국가와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 규정에 따라서 초청 대상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배정되었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운하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은건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은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의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우선 시작 발언과 공통 질문, 공약에 대한 검증 토론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개별 질문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답변 순서는 좌석 추첨 순위에 따르고 이후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후보자 순으로 돌아가며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답변 시간은 질문에 따라 다른데요.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들에게 시작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황운하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그렇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조금 더 빨리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곡절이 많았습니다. 선거에 나오니 못 나오니 참 말이 많았죠. 검찰이 쳐놓은 트랩, 함정, 그리고 장애물을 하나하나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1당이고 여당인 민주당이 공천을 했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흑색 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무 망설임 없이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제가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검찰 절대 권력 검찰하고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우락부락하게 생길 줄 알았더니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평범하게 생겼네,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엉덩이에 뿔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절대 권력의 불의와 부정과 싸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미지가 좀 강경한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를 자주 만나신 분들은 저를 부드러운 남자라고 평가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은건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후보 이은권입니다. 사랑하는 중구 국민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지요. 매일매일 여러 국민들의 힘겨운 모습을 뵐 때마다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중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바와 같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무차별 강행, 소득주도 성장, 친북, 친중, 반일과 한미 동맹의 약화, 탈원전
조국 감싸기, 그리고 완벽히 실패한 우한 코로나 대응까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잘하고 있다며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70여 년의 한강의 기적을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신기루처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이은권, 대전 중구의 발전과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유통업 매출 중 온라인 매출 비율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영세 상인들을 위한 온라인 판로 지원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상인들은 여전히 온라인 판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원 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영세 상인들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참 경기가 참 안 좋은 상황에서 우한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이게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또 대면 판매가 쉽지 않아서 소비가 또 위축되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방문해 보면 시장 상인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대전시에서도 우체국 쇼핑 입점과 놀장이라는 플랫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판매를 하면 오프라인 매출 감소를 채울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는 다소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상품의 특성화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해와 기술 교육을 담당할 매니저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인의 차원의 공동 배송센터 구축과 함께 택배 시스템의 정착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판로와 관련해서 지역의 맘카페들과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재래시장의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재래시장도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SNS를 활용한 이 판매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서 이 부분에 자꾸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 가칭 보문 이 장터 이런 것을 이제 구축해서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이 그곳에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도록 하고 또 배송 시스템 시스템과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이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5.8%를 올려가지고 많은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군산시에서 한 것처럼 이 제로페이 공공 앱을 만들어서 이 배송 시스템에서 또 혜택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재래시장의 온라인 판로의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대전에는 13개 시장에 한 3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새로운 판매 활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정책 검증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정해진 순서대로 2분간 자신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후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게 되고요. 질의사항이 더 있을 경우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십시오. 정책이나 공약과 무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이 국가적 과제와 지역 대표로서의 지역 개발을 위한 과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공약도 국가적인 과제 하나, 그리고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과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적 과제는 뭐니 해도 검찰 개혁의 완수입니다. 미래통합당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한 70%가량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서 공수처법,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검찰개혁의 종착점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입니다. 즉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기소기관, 본연의 기소기관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낙후된 중구를 부흥시키는 것이죠.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한결같은 말씀이 우리 중구가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치인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제발 힘 있는 국회의원, 능력 있는 국회의원, 소신 있는 국회의원이 제발 국회에 가서 우리 중구를 좀 부흥시켜달라. 이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구에 새숨을 불어넣는 새숨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23개의 구체적인 과제를 준비했고요. 하나하나 공약만 내세우고 4년이 지나도록 이행 실적이 없는 공약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겨서 주민 여러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공약 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건 후보, 황운하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예, 황운하 후보의 공약 내용 잘 들었고 실천 의지도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첨단 복합 창업 특구에 대해서 현재 대전시는 유성, 궁동, 원동 일원이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스타트업 입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창업 스트리트인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후보께서 지금 이런 특구주 내용과 또 대전 스타트업 파크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시간 여겨지는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 예, 문제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 문제 해결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가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에 이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오느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중구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공공기관에 들어올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공공기관에 들어올 것이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뭐 몇 개가 들어오냐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기관에 들어와서 정말 중구를 살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옛 충남도청 자리에는 창업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 맞은편인 옛 삼성생명 빌딩에는 테크노파크가 들어와서 창업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인프라와 연계해서 그쪽을 이제 창업 특구를 조성한다면 그러면은 산업과 주거와 교육과 이러한 이 소상공인들의 창업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업 이와 관련된 그 특별한 특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도심은 다시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죠. 유성에 있는 것과는 차별화된 창업 특구이기 때문에 유성과 중복된 같은 내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은건 후보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유성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또 공모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전에 이렇게 비슷한 스타트업 파크를 2개씩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보관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특구, 창업 특구를 지정한다면 이제 뭐 각종 세제 혜택, 여러 그 규제의 완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창업의 꿈을 꾸는 분들이 우리 중구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성하고 자꾸 이제 같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유성이 좀 청년들을 위한 창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 중구는 그보다는 이제 이 연세 드신 분들, 고령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업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5개 구 중에 가장 고령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를 어르신 친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창업 특구는 또한 이 노인들 일자리, 이 중장년들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의 일자리와 또 관련된 그런 창업 특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뭐 이 특구 지정이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라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은건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인재 의무 처용에 관한 혁신도시법 개정 법률안과 또 옛 충남도청 부지에 우리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법 특례법 일부를 개정 발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도청에서 중앙로 대전역까지 원도심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자연 한강과 어우러진 상징성 있는 보문산 타워를 건립을 하고 보문산권 체리형 여행단지를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대전 6기와 대미국의 지화를 포함해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조기 착공과 더불어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또 대전권 연계 순환도로 등에서 4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도시정불 사업을 지원하고 유천동, 중천동 등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새롭게 석교동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와 학교 주변 소방도로 확보, 또 방범용 CCTV 설치해서 어린이, 노인 보육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와 보행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운하 후보, 이은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 후보님은 지난 2006년에 중구청장에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구청장 선거에 3번 출마하시고 국회의원에 1번, 총 4번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2006년 처음 구청장 출마 때부터 보문산 관광단지 개발, 타워, 또 2016년에도 보문타워 건립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질문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구청장 할 때부터 보문산 타워, 즉 보문산 프로젝트 6개년 계획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계획도 필요한 것이고 특히 지난 권선택 시장님 계실 때에는 대전시 70년을 맞이해서 타워를 완성하기로 다 추진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허태정 시장과 약속을 또 했습니다. 대전의 상징성인 랜드마크 보문산 타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보문산, 또
옛 충남도청 부지 대전역과 연계해서 우리 대전에 체류형 연구단지를 여행단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대전시와 저희 같은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하루아침에 실현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건 아니고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도 권선택 시장께서 중도에 불미스럽게 사퇴한 일이 벌어져서 그게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추진을 해서 이번에는 꼭 완성을 시킬 테니 혹시 화목북에서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중구의 상징 타워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은하 후보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네, 답변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대전 참여연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해 발표했었는데 이 후보님의 공약 이행률이 16.6%에 불과해서 좀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20대 총선 공약과 21대 총선 공약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이 후보님이 공약 이행률도 저조하고 4번 선거에 나오실 때마다 재탕, 3탕 공약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황 후보님도 겪어보시기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구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정을 끌어가는 구청장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에서 또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국비와 지방비가 서로 매칭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잘 맞아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저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약 중에서 보문산 관광벨트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지금 대전, 세종, 청주 메디칼 폴리스를 조속한 형성 이거는 제게 아니고 정욕이 대덕구 겁니다. 이게 잘못 규제가 된 겁니다. 또 충남 도청사 부지 조속한 매지 부입 이거 매지 부입비 올리면 다 끝납니다. 또 뒷길 인사동 거리 초청 완성했습니다. 또 대전극장동 7080 추억의 거리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 유천동 우한도로 이것도 다 진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완성이 안 됐을 뿐이지 이런 사업들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연차적인 사업이라 완성이 되면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행이냐 미행이냐 잣대로만 평가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정해진 순서대로 6분간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정책이나 공약과 무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이은건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글쎄, 우리 황운하한테 이런 물음을 해도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실하게 깔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찮게 선거 공문을 보니까 직업이 정당인으로 피가 되어 있어요. 근데 황운하의 직업은 현재는 경찰 공무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수입을 얻는 목적으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황 후보자께서는 아마 우리 유권자들께서 혹시나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황 후보의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고 정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현직 경찰 공무원이 맞습니다. 네, 현직 경찰 공무원이고요. 또한 민주당 정당 가입을 한 정당인입니다. 그 정당인이라는 직업도 맞고요. 또 경찰 공무원이라는 신분도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논란거리 중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53조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사직은 사직서가 접수진 대로 본다고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유권 해석에 해서 괜찮다 할지는 모르지만 황운하 후보의 성격으로 보면 이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규정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이 취지가 재선을 노리는 구청장이 있다면 그 밑에서 일하던 부구청장 등이 출마해서 서로 적으로 돌변하는 이런 상황일 때 사표로 수수리를 지연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조항인데 우리 황 후보는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황 후보는 지난 1월 29일 개정 국가공무원법에도 아예 징계 의결 전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직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을 했었고 또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아서 공무원 신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혼란을 느낄까 봐 제가 쉽게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고 후보님께서 부단체장이 출마할 때 사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규정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건 하나의 사례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입법된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가 현재 현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지난 19대 때도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현직 공무원을 유지한 채로 당선되었고. 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성질 설명이 충분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분도 임기를 다 4년 임기를 다 채우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월 6일자 기사를 보니까 우리 황 후보와 같은 당 예비후보께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을 했고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황 후보는 직위가 해제되어 출근의 의미가 없다. 출근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저는 이제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선거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급여를 받고 계시지요. 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의기사를 밝히셨는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제가 직위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받는 급여는 그 월 급여 60%를 받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받는 급여이기 때문에 전부 기부하기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기부하기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퇴직을 하지 않은 것은 제 의사가 아니고 검찰이 제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그런 장애물이 쳐놨기 때문에 방해 공작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 출마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황 후보니까 법률적 판단에 의해서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에서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합법적입니다. 예. 네, 합법적이고요. 또 저는 지금 그 급여를 받고 있지만 그 대신 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퇴직하면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가능하면 질문은 짧게 답변을 충분히 듣고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6분간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님의 의정보고서나 홍보물을 보면 분야별로 수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참 많이 애쓰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에 9,294억 6,9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 대부분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램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라기보다는 대전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고 트램 노선에서 배제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지선이라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호수에 따르면 트램 건설에는 국비가 4,711억, 시비가 3,141억 원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나 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총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닌가요? 그 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황운하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트램만 해도 지금 8천억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됐다면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광역철도망도 그것만 해도 2천억이 넘습니다. 다 대전시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전시에도 연관이 있고 우리 대전 중구에도 연관이 있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우리 대전 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제가 역할을 해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례를 들면 충남도청 부지 문제만 해도 그것이 총 802억입니다. 서대전육구 지하화 문제만 해도 그것이 근 900억이 됩니다. 태입국의 지하화 문제도 약 300억이 됩니다. 지금 대흥동에서부터 옥계동 끝까지 대전시의 하수관로가 너무 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년 연차 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1,600억이 넘습니다. 또 주차장만 해도 대흥동 사거리에 상생 주차장을 해서 그것이 약 300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고 그 외에도 호남선의 직선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감사합니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제가 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이나 대전 시비나 구비가 포함된 것은 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린 것이고요. 예, 총 사업비에 시비 구비 부담분이 분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확보 기여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여러 가지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도 총 사업비 1조 8,782억 4,200만 원 이렇게 뭐 천문학적인 숫자에 그런 사업비를 확보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근거는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 후보님이 확보한 특별교부금 보니까 4년간 확보한 특별교부금이 사실 특별교부금은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이 크게 좌우되는데요. 202억으로 4년 평균 50.61억에 불과합니다. 유성의 조승래 의원은 한 해 91.5억 원 특별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그 의원 개인의 역량에 관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몇 조 원의 사업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고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교부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우리 황운하 후보도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경험을 해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6년도만 해도 제가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사업들이 황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큰 차이를 냅니다. 지금 2016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약 548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소평가하신 것 같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에게 교부금 줄이기 차이가 납니다. 조승래 의원 말씀하셨는데 조승래 의원은 여당 의원이고 저는 야당 의원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교부금 확보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50여 년 중구를 위해 일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중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50여 년 중구를 지켰는데 중구는 그 사이에 많이 쇠락했습니다. 쇠락한 이유, 서구 유성구는 상전백해되는 동안에 우리 중구가 쇠락해 있는데 지킨 것만 내세운다는 것이 주민들이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중구 지킴이 50년, 중구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정치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중구가 공동화가 생긴 겁니다. 근 30년 동안에 걸쳐서 중구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이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구청장 하면서 많은 일들을 벌여놨고 원도심 활성화해서 올해에서 4년간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일자리 역시 위협받고 있는데요. 기업의 주요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중장년층은 대부분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입니다. 이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중구의 중장년층을 위한 종합 일자리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이 베이비 붐 세대 이제 1955년부터 1963년생 그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을 이 베이비 붐 세대라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베이비 붐 세대는 총 14%, 약 7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붐 세대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 빈곤층입니다. 또 노인이 겪게 되면 경제적인 빈곤, 고독, 건강, 또 아무 할 일도 없는 것,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 일자리를 갖게 하는 방법은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창업 지원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죠. 창업 특구 그 말씀드렸고요. 일자리 문제는 결국 정년을 연장하느냐, 뭐 폐지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정년 연장은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또 한편 이 노인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와 교집합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별개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이은건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40대, 50대는 참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아주 허리자 중심축입니다. 참 우리 젊은 세대나 부모 세대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계층인데, 자,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중장년 퇴직자 또 퇴직 예정자를 위한 종합적인 일자리 지원 대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기업들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정부 정책을 잘 세워서 많은 기업들이 왕성하게 돌아가면 이런 문제가 부각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또 이런 중장년층을 퇴직자나 이런 분들을 재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따라가듯이 특성에 맞는 이런 재취업 교육을 시키는 이런 센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나 각 지자체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가 제대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롭게 서로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히 형식을 말씀드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시간을 드립니다. 역시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미래통합당 이은건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다 못 드렸는데요.
우리 중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운하 후보께서 수건 사업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 또 구민회관 또 보건소 소방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해결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년 된 노후 그 청사가 4군데 있습니다. 그 노후 청사에 대해서 노후 주민센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부 C등급, D등급 받았죠.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중구청에서는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신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래통합당 구의원들이 이제 반대하셔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노후된 주민센터 청사를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이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중구청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이게 트렌드가 이 공공청사를 오로지 그 공공청사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익시설, 편의시설,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즉 주민의 혈세를 안 들이고도 질 수 있는 이런 그 방법들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예컨대 중구청사도 그 동구청처럼 빚 많이 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 혈세 없이 LH라든지 민간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신축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은건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중에서 황운하 후보가 주민센터를 짓는데 중구에서 그 기금을 쓰려고 그랬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못 쓰게 해서 못 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황운하 후보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속기록에도 구의원들 속기록에도 보니까 구의원들이 지차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안 한 겁니다. 그렇지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십시오. 네, 황운하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은건 후보님도 그 지난번에 이번에 공약 때 주민센터 노후 주민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미래통합당 구의원들이 반대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래통합당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제가 확인한 대상은 바로 이 중구청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미래통합당 구의원이 반대해서 이것을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은 또 그걸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더라. 그러면은 국회의원 따로 미래통합당 구의원 따로 엇박자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아니고 지금 황운하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이 재정 안정화 기금이 목적이 거기에 쓰려고 했던 계획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쓰려고 했던 걸 반대를 한 거지 주민센터 짓는 거에 반대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나마 속기록을 구의의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정확히 아시라고 보고 이 시급하게 주민센터 노후화된 것들은 새로 지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황운하 의원께서 답변하시고 질문하셨어야 되는데 바로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다시 황운하 후보께 보충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가요? 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를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폐지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검찰 자체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참 의외입니다. 우리 황운하 후보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저로서는 참 의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수처는 없어져야 될 겁니다. 만들어서는 안 될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검경개혁을 주장하고 계신 황운하 후보께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면 공수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공수처가 없다고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장모인지 이분들을 조사를 할 수 없다? 그것도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 정해진 대로 제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공수처가 없어서 안 된다? 저는 그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그럼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검찰 그러면 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검경개혁을 그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하면 공수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 거고 많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잡아가겠다라는 게 구조가 지금 공수처입니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서 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황 후보께서도 이 계속 검경개혁을 주장하시려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검찰개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시겠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지만 있는 죄를 덮는 데 아주 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잠시만요. 예, 지금 순서가 약간 꼬여서 그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자, 황운하 의원 보충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30초 내에 질문하는 겁니까? 네. 네.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스스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더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뻔한 증거가 명확한 사건을 검찰은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김학의 사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 검찰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찰개혁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검찰개혁이 전 제대로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안 돼 검찰의 힘이 막강하다.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 그 위에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 발상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옥상옥입니다. 공수처는. 과연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하는 것처럼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그럼 또 위에 공공수처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공수처는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황운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검찰개혁만 제대로 한다면 다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운하 후보가 지금 연루된 것이 기소인 것이 결국 과연 경찰로서 바람직한 일인가 안 했다 하더라도 이런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 현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중구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개혁이 이대로 좌초되느냐, 개혁이 지속되느냐가 판가름 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에게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소신과 용기와 추진력이 35년의 공직생활 활동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저의 소신과 용기로 정치를 개혁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또 저의 소신과 추진력으로 중구 부흥을 이루겠습니다. 낡은 정치 타파하고 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중구를 미래로
향하는 중구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미래통합당 이은관 후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황운하께서 탄핵을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을 한정당입니다. 그거 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런 여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은권 한결같은 마음으로 50년 우리 중국 국민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중구의 골목골목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중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 언제나 국민과 함께할 사람, 기호 2번 저 이은곤에게 중구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안전하게, 더 조용하게, 더 자유롭게, 어떤 환경에서도 균형 있게, 균형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금호타이어.